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누가 하지, 얘들아? 아, 그 전에 복습부터 할까요? 좀 오래된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자, 사인 법칙 뭐였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다? 외접원의 지름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요 놈의 변형으로 뭐가 있었어?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뭐랑 똑같다, 얘들아? A 대 B 대 C, 변의 길이 B와 같다. 괜찮지? 그럼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얘들아 요게 1대 2대 3이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아,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네. 다시. 아이씨.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길이를 K, 2K, 3K로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길 거야. 앞으로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체크.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7번에 1번. 얘들아, 삼각형의 모양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변의 길이가 할까? 각의 크기가 할까? 변의 길이가 합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서 둔각, 예각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거 따지는 것도 배웠다? 언제? 중학교 때? 배웠지 않았니? 야, 만약에 A가 가장 긴 변이래. 다 쓰기 너무 귀찮다. 각인이라고 쓸게요. 자, 가장 긴 변이야, 알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얘랑 같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러면 둔각. 빗변이 더 길면 둔각. 빗변이 더 짧으면 얘가 이미 배웠다고. 괜찮죠? 또 그럼 이런 예각, 직각, 둔각 말고 다른 놈들도 있잖아. 뭐? 무슨 삼각형? 최소 이등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또 쓰일 조건들 어떤 거?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놈보다 어때야 되더라? 합보다? 작다. 얘는 뭐야? 삼각형 성립 조건이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근데 가장 긴 변만 이런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히 나머지 두 변도 당연하게도 다음 조건에 다 만족하고 있다가 딸릴 겁니다. 삼각형 성립 조건. 됐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변의 길이로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요. A sin A는 B sin B, C sin C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윤영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뭘로 통일하자고? 각이 아니라 변의 길이. 얘들아, sin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sin A는 2R분의 A라고 얘기할 수 있다. sin B도 2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sin C도 2R분의 C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2R은 어차피 양수 다 양변 곱해서 없애버리시면 당연히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자, 2번. 자, 2번은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2번. sin A 제곱은 sin B의 제곱 더하기 sin C의 제곱. 방금 했던 것처럼 얘들아, 2R분의 A 제곱은 2R분의 B 제곱, 2R분의 C 제곱으로 변형시키면 끝이야. 그럼 양변에 4의 제곱 곱하면 무슨 삼각형?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으로 답을 쓰시던가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자, 두 문제 풀면서 교훈 뭐냐? 2R 다 사라진다. 맞아? 그래서 니네가 기억하고 있을 거,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차피 뭐 어떤 모양을 따져라 뭐라 그러면 그냥 사인 A를 스몰 a로 바꿔 쓰시면 돼요. 사인 B도 스몰 b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사인 C를 그냥 스몰 c로 바꿔 쓰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냥 A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모양 따지는 문제에서는 알겠죠? 어차피 2R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사라지게 나온다고. 얘도 2R 없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이식 나올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알겠니?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8번, 9번 한 번에 다 해보자. 방금 말한 걸 토대로. 실미도라는 영화였어요. 실미도. 구체가 몇 명입니다라는 얘기 나와요. 8번. 자, 이렇게 모양 보는 거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사인 나오면 그냥 변의 길이로 퉁치면 되는데 사인이 없네. 사인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 사인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사인 A, 사인 B의 제곱 마이너스 1 사인 C의 제곱 더하기 1은 제로까지. 됐죠? 코사인 제곱에다 사인 제곱으로 변형시켜 주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알아서 1들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남는 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바꿔 쓰라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알겠죠? 그럼 끝났네요. a가 빗변인, 각 a가 90도인 답은 4번. 됐죠? 야, 9번도 겁먹지 말고 얘들아, b-c 곱하기 a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차피 비례관계인데 그 2R분의 1이 안 사라지면 답을 낼 수가 없어 어차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람 심리상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 심리상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재혁아. 아, 왜 안 돼? 0일 수도 있어서야. 자, 0일 수도 있으면 절대 등식에서 나누는 거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하셔야 돼요. b-c 곱하기 a 빼기 b 더하기 c에 b-c는 제로라고 식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b-c로 통분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게 됩니다. 그러면 b랑 c가 같거나 또는 a가 b 더하기 c랑 같아야 돼. 얘는 불가능이라고. 삼각형 성립 조건에 의해서. a는 무조건 나머지 두 놈의 합보다 작아야 돼.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끝났죠. 답은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립 조건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저게 0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넘어갔어. 10번. 자, 이제 활용인데, 얘들아, 10번 문제와 같은 걸 너희가 잘 해야 돼. 나중을 위해서. 고2, 고3이 됐을 때까지를 위해서 요 작업을 도형 문제에서 아무런 숫자 안 주고 문자로 표현된 문제를 보게 될 건데 그런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봅시다. 얘들아, 뭐 구해달래 지금? H 구해달라는 거야. H. 결론은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총 3개야.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있는 거야. 길이까지. 각 크기도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주어진 상태야. 자, 그러면 나는 H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편할 것 같다. 맞아? 그럼 잘 봐.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AC를 구할 수 있으면 H는 뭘로 구하면 되죠? 얘 빗변을 알고 높이 구하는 거야. 베타 알고 있어. 뭐에? 사인 써야 돼. 사인. 사인 베타가 AC분의 H 아니겠냐? 이해가죠? 즉 H를 구하려면 얘들아 A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사인 베타는 알고 있는 값인 거야. 일단 됐어?
자, 그럼 이제 나는 AC를 찾아야겠네. 그럼 AC를 찾기 위해선 왼쪽 삼각형으로 한번 넘어와 봤어. 요 삼각형. 왜냐면 AC랑 관련된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지. 괜찮니? 그리고 A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놈의 대각의 크기도 알아야겠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더하면 외곽이다. 됐어? 중1 때 배우죠? 자,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이야. 알파 베타는 주어진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도 얼마인지 아는 거야.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난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법칙 쓸 수 있네. 변 대각. 변 대각을 아니까. 즉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A는 사인 알파분의 AC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AC라는 놈은 얘를 양변에 곱해주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잖아. 괜찮니? 이걸 대입하는 거지. AC 자리에. 됐어? 그래서 결론?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하기 A.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걸 니네가 해야 돼. 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이놈을 구하기 위해선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자? 지금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풀리겠지? 뒤에 가서 코사인 법칙 넓이 공식하면 무기가 많아져. 유리한 조건을 어떤 공식을 써야 유리한지 조건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 조금씩 비교시켜 줄 거야 이제 앞으로 뒤에 거 배우면. 알겠죠? 네, 자 하나씩 합시다. 11번 시작. 네, 봅시다. 자, 얘는 특수각이라서 사실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해볼게요. 섞어서 푸시면 돼요. 자, 우선 내가 구할 건 얘가 전체 높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만 알면 되는 거 맞잖아, 그치? X라고 합시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요건 X가 될 거고 문제 없을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 루트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디의 길이냐? 속도 얼마? 시속 36. 그럼 요 길이 얼마? 1초 지났대. 얼마? 10. 맞아? 이거 다른 반에서는 쌍욕할 뻔했는데 단위 환산을 못하더라.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초속 미터로 바꿔야 되죠. 이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속 미터는 시속은 1시간당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면 60분의 36000 1분의 600 됐죠? 근데 1분은 몇 초? 60초. 또 60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10이다, 10. 저 지금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위의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됐습니다. 사인 30도분의 10은 사인 15도분의 루트 2x 때려주시면 x값 나오겠네요. 괜찮냐? 자, 그러면 얼만데 사인 30도 2분의 요거 20이다. 그래서 루트 2x는 20 곱하기 사인 15도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됐냐? 자, 양변에서 루트 2 나눌 건데 얘들아, 얘를 또 나눠서 유리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루트 2가 바로 약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얼마인지 이해 가니?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 약분 가능? 루트 2 한 번 약분하면 1 남겠죠. 그래서 얼마?
5에 루트 3 빼기 5가 돼요. 거기에 얼마 더한 게 답이야? 1 더한 게 답이네요. 5루트 3 빼기 4가 전체 답이었습니다. 5루트 3 빼기 4. 이해 갑니까? 됐냐? 네. 이 문제보단 좀 더 쉬울 거야. 12번 문제가. 시작. 네. 자, 삼각형 몇 개 있냐? 2개 있다. 따로따로 보기만 하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수선 내려서 길이 잰 요 놈을 파란색 삼각형으로 체크 좀 할게요. 높이를 x라고 잡았을 때 30도, 60도 이대일 때 루트 3, 요거 루트 3x 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거 빗변 2x는 필요 없다. 왜? 아래 삼각형과 연결된 부분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누워져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빼서 보도록 할게요. 45도가 있고요. 현재 요게 25라는 뜻이고요. 75도가 존재하며 왼쪽에 저 파란색 부분과 겹친 부분이 바로 요 놈입니다. 루트 3x. 괜찮냐? 그럼 나는 루트 3x를 구하기 위해서 그놈의 대각 알고 있죠?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대각 알면 되겠네요. 원래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죠? 수선 내려서 45, 30, 60 쪽에서 풀었다. 지금은 고등학교 버전에서 그렇게 말고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의도는. 근데 답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푸세요. 알겠죠? 자, 얼마? 얘는 더하면 120, 이거 60도. 그래서 한 삼각형 내에서는 사인 분의 대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이런 관계식을 뽑아달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x 얼마 나오니 얘들아? 식이 좀 더럽게 나왔네요. 3분의 25루트 2 이렇게 나왔으면 계산 잘 하셨습니다. 정리되시면 개념 노트를 펴주십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법칙, 사인 법칙 배웠으니 당연히 코사인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코사인 법칙은 2개였는데 하나는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사라졌어, 역사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면서 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놀랍게도. 우리한테 이미 어떤 한 삼각형을 준 거야, 얘들아. ABC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너희에게 줬어. 근데 나한테 알려준 조건이 얘들아, 요 놈의 길이, B겠죠? 스몰 B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요 놈의 길이까지는 알려주고 끼인 각이 얼만지까지 알려줬어. 됐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이라고 쓸게요. 현재 B, C, 각 A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때 너희한테 야, A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요놈. 얘를 구하고 싶은 게 목표야. 됐어? 자,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구하냐, 윤영아? 내가 할까? 알았어. 자, 중학교 때 이거 유도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수선 내렸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 특수각으로 줬어. 2대1 때 루트 3 한 다음에 남은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공식화한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예를 내리면 얘들아, 요 파란색 길이 얼마? 이 왼쪽 삼각형에서 이 파란색은 B 곱하기 사인 A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길이가 B 곱하기 사인 A입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밑변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A가 돼요. 근데 내가 A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B 곱하기 코사인 A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오른쪽이 필요하거든. 피타고라스 하려면. 그래서 얘는 얼마야? C-B 곱하기 코사인 A가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 저기에 적혀있는 놈들은 다 아는 놈들이야. A 빼고는 지금 현재 스몰 A 빼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라는 거야. A제곱이에요. 파란색 B 사인 A제곱. 핑크색 C-B 코사인 A제곱. 했더니 전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나 하기 싫으니까 공식으로 기억하자라고 된 거야. 일단 제곱들 먼저 쓰고요. 두 개 곱한 거 쓸게요.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힘들어. 자, 그러면 눈에 들어와야 돼. 뭐가? B제곱 사인 제곱이 얘랑 더하면 얘들아 B제곱이 묶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 그래서 B제곱으로 합쳐져요. 그리고 남은 거 써주면 돼. 네. 요 공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 공식입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정리 증명했어요 방금 난. 자, 그럼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되는 식. A제곱은 나머지 두 놈의 제곱의 합에서 그 두 개의 곱을 2배에서 빼고 코사인 A를 곱해주면 된다. 자,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A제곱은 B-C의 제곱.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됐어? 근데 명색의 얘들, 이게 이름이 뭐라고? 무슨 법칙이라고 재혁아? 코사인이 한 번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코사인 A 곱해주자 라고 외웠었어, 니네 나이 때. 알겠죠? 본인이 편하게 만들어내세요. 나는 외우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B제곱은 그럼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 빼기 2AC 그리고 코사인 한 번 등장인데 무조건 얘의 대각이 된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C제곱도 마찬가지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C. 이렇게 규칙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니? 됐냐? 네. 자, 그러면 얘의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얘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자, 주인공을 바꾸는 거야. 변의 주인공을 잡았다가 이제 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코사인 A. 자, 코사인 A는 하기 위해선 얘는 좌변으로 가고 A제곱은 우변으로 오겠지. 그런 다음에 얘로 양변을 나누겠죠. 그래서 2배의 BC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 돼요. 자, 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A라는 게 BC에 끼인 각이야. 무조건 가운데 놈이야. 다시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얘들아 B랑 C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하면 2배의 양옆 2배의 분의 어떻게 된다?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더하고 빼기 나머지 제곱 이라고 또 나는 말로 외웠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해야 외우기 편하다, 그치? 그럼 다시 해보자. 코사인 B는 얘들아 뭐야? B 빼고 나머지 두 개 2AC 그 다음에 얘 제곱 요놈 제곱 그리고 안 쓴 거 남은 놈 제곱으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마지막 코사인 C도 마찬가지로 C 말고 두 개 AB 요놈들 제곱 남은 C 제곱해서 빼주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됐냐? 이거를 잘 지금 옮겨 적고 외워놓고 못 외우겠으면 옆에 펴놓고 문제 풀 때 보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좀만 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5 쪽으로 가볼까요? 야, 13-1번은 대놓고 그냥 뭐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13-1번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냥 C제곱, 그냥 공식 쓰라는 얘기야, 공식. 알겠죠? 그래서 13-1번은 C제곱은 나머지 둘 제곱의 합 빼기 2배에 2개 곱한 거 코사인 C. 이거다, 이거. 그치? 그래서 얼마야? A제곱 8제곱 10제곱 마이너스 2배에 80 코사인 C는 코사인 120. 자, 요게 내가 지금 이렇게 썼잖아, 얘들아.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 8제곱 10제곱이라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2배에 2개 곱한 거 할 때 편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냥 대입해 계산하지 말고 처음에 쓰실 때. 나도 주로 그렇게 써요, 참고로. 그리고 하나 외워야 되는 것도 뭐 제발 외우자고 했어. 그래서 맨날 나온다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제발 외우자. 120도만큼 자주 나오는 저 90도 넘어가는 각이 없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계산입니다. 이렇게 쓴 다음 그 다음 넘어갈 때 계산해.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 됐죠? 그리고 나서 2분의 1 약분하면서 더하기로 바뀌겠네요. 80을 더하래요. 됐습니까? 224, 244. 맞죠? 오케이. 자, 얘 얼마냐? C는 루트 씌워야 돼, 얘들아. 4 밖으로 나가집니다. 이거 얼만데 4 묶으면 61. 그래서 2루트 61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2번. A가 3이고 B가 5고 C가 7일 때 각 C를 구하래. 야, 그러면 내가 각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들아 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코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에선 사인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고 했지 내가? 삼각형의 내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항상 뭐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코사인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안 들렸어. 뭐라는 거야? 확실치 않지. 코사인은 얘들아 1대1 함수예요. 자, 왜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1대1 함수인지 얘기를 할게. 다시 봐봐. 삼각형의 내각은 얘들아 당연하게도 0도보다는 커요. 근데 뭐보단 작아? 180도보단 작지. 한 각에 대해서. 이해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얘들아 사인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겨? 요 범위면 반죽이다. 반죽이. 그치? 반죽이 사인 세타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얘가 사인 세타의 그래프라고 치자. 세타축 파이까지. 그 사인 세타는 항상 양수야. 맞지? 근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반죽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미안해, 가운데로 와야 돼. 그냥 봐. 됐죠? 이게 코사인 세타의 반죽이 그래프야. 그럼 어때? 1대1 함수 맞잖아. 1대1 함수 뭐였지?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 기억나요? 됐어. 야, 그러면 만약에 너희한테 얘들아 야, 사인 세타 60도. 미안해. 사인 세타 2분의 1 나왔다 쳐보자. 세타 몇 도야? 삼각형 내가? 30도 거나 150도입니다. 6분의 5파이도 존재한다고. 사인은 2개가 나와. 사인 값을 알면 내각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정도는 알아. 물론 예각삼각형인지 따져봐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귀찮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명확하게 나온다고. 누구의 입장에서? 코사인 세타의 입장에서 2분의 루트 3이면 어때? 2분의 1로 쳐보자. 2분의 1이면 어때? 하나밖에 없어. 헷갈릴 일이 없다고. 삼각형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각을 구하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
알겠니? 뭐 구하라고 했어? 각 C 구하래매. 그러면 거리낌 없이 코사인 C값 구하시면 된다고. 1대1 함수니까 삼각형에서. 됐어? 얼마? 2배 양옆 C 말고 2개. 그런 다음에 그놈들 제곱 그리고 빼기 나머지 제곱 하시면 된다고.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값은 분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 다시 말해서 약분 될 거니까 얘를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세요. 됐냐?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 제곱 빼면 되는데 그게 또 귀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셔도 돼. 무조건 합차 공식 하나 나온다. 얼마냐? 2개 더하면 얼마? 12. 2개 빼면 마이. 됐죠? 자, 마이너스 24 더하기 9. 얼마? 마이너스 33? 이러면 안 맞지 않냐? 됐죠? 뭐 맞겠지?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얼마야? 다시. 마이너스 24.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15.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3호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거리낌 없이 C는 120도라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외우자고. 120도 정도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코사인이 어떻게 써야 될지.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볼게요. 자, 14번에 얘들아 이런 상황이야. A는 60도 84. 어라? 2대1 60도? 루트 3. 답은 그래서 90도고요. 30도고요. 4루트 3입니다. 특수각이 보이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물론 의도는 요게 아니었어. 알겠죠? 의도는 요게 아니지만 60도에 2대1 나오면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 2대1 대 루트 3 알겠죠? 결론은 그거고. 자,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얘를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8제곱,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4, 코사인 60도 해서 얘가 48이 되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였겠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똑같이 코사인 B라는 놈도 얼마? 2배에 A 구했으니까 우리 A가 얘라는 거 구했잖아 방금 전에. 그치? 이용해서 2배에 A B C가 누구야? 얘죠. 됐냐? 그 다음 얼마? 제곱 나머지 제곱 0이다. 됐니? 그래서 B 얼마? 90도다를 찾아달라는 거였어. 야, 설마 이거 한 다음에 코사인 C를 또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각을 2개나 다 알았는데 나머지 한 각은 그냥 구하면 되잖아. 코사인 C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됐죠? 이렇게 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15번에 1, 2번 다 할 거야. 도형은 좀 꼼꼼하게 할 건데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도 같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15의 1번은 힌트 방향을 좀 잡아드리자면 120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BC의 길이 구하면 뭐 할 수 있다?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 반지름 구할 수 있다. 2번의 경우엔 얘들아 3개의 변을 다 알고 있네. 그럼 뭐 해야 돼? 아무 각이나 하나 잡으세요. A든 B든 C든. 그놈의 사인 값을 구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다 시작. 네,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잘 했는지. 자, 뭐라고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 각 하나 변 하나 알아야 돼. 마주보고 있는 거.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A라고 잡고 A제곱은 8제곱 6제곱 마이너스 2배에 2개 곱한 거 코사인 120도 계산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약분되면서 부호 반대로까지 기계적으로 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10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148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A 얼마? 야, 루트 시울에 그럼 얼마야? 4로 묶으면 37 나오냐? 2루트 37?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 뭐 해달래? 2R. 외접한 반지름 구하려면 2R을 사인 120도 분의 스몰 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인 법칙. 됐어? 사인 120도는 얘들아 얼마지? 일단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건 얘랑 관련된 특수각만 떠올리면 돼. 더해서 180도 되는 거 몇 도? 60도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얼마? 2분의 루트 3입니다. 분의 2 루트 37이고요. 그래서 얼마 나와? 4 루트 111. 자, 그러면 라지 R은 2 루트 111이 답이었습니다. 괜찮을까? 뭐 잘못 썼냐 나? 아유,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3분의 1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쵸? 유리화를 했으니까. 그치? 3분의 2 루트 111. 됐죠? 오케이. 자, 2번으로 와서. 2번에선 얘들아. 범서가 골라봐. A, B, C 중 누구 알고 싶냐? A, 오케이. A를 구해봅시다. 뭘로? 코사인 법칙. 코사인 A를 구하면 돼. 세변을 알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코사인 A는 2배의 양옆에 곱, 분의 제곱, 제곱, 나머지 제곱. 이해가죠? 얼마 나와? 2, 6, 10에 196이거든요. 100을 빼면 96, 마이너스 96이야. 36 있네요. 마이너스 60 나오는 것 같네. 됐니? 그래서 또 약분되죠. 와, 땡큐. 외운 거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기 때문에 사인 A를 구해야 되고요. 사인 A는 얘들아, 요놈 제곱에 더했을 때 1 돼야 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어야 돼. 루트 씌워야 돼. 무조건 양수야. 까지가 세트야. 아니면 그냥 A가 120도라고 가져가셔도 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사인 A 구했으니까 사인 A분의 14가 바로 2R이겠구나. 루트 3분의 28. 2 한번 약분. 루트 3분의 14. 3분의 14 루트 3이라는 답이 얻어지겠죠? 정리 잠깐 시간 줄게요. 네, 넘어갔어. 자, 16-1번에 최대인각 밑줄 뭐랑 똑같은 말? 대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랑 세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들아,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삼각형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너무나 당연하게 얘가 가장 긴 변이고 얘가 가장 큰 각 아니겠냐? 마주보는 게 세트지. 그럼 나는 누가 가장 긴 변이야 지금 얘들아? A, 스몰 A지, 그치? 그러면 가장 큰 각도 누구야? A야, 라지 A. 됐어?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A가 가장 길면 라지 A가 가장 크다고. 됐냐? 라지 A 값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냥 코사인 A 구하라는 얘기라고. 코사인 A는 2배의 7, 8, 7제곱, 8제곱, 빼기 13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고. 괜찮을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이뻐 보여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합차 공식. 2개 더하면 20이고요. 2개 빼면 마륙입니다. 마이너스 120이야. 이거 계산하면. 됐죠? 그러면 나는 278 분의 마이너스 120 더하기 64. 얼마? 56. 됐어요? 네, 7, 8에 56 약분. 어이, 땡큐. 120도. 이렇게 가장 큰 각을 찾아주면 된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약간 돌려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거기에 사인 A는 사인 B는 사인 C라는 식이 있잖아. 분모가 조금씩 다른데. 맞아? 이런 문제 나오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요. 비율에 관련된 식은 무조건 변의 길이로 바꿔서 써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K라고 하자. 등호 2개 이상 는 K 공식이잖아. 그래서 A는 7K고 B는 5K이며 C는 3K야. 비율이 7대 5대 3이래. 여기까지 괜찮냐? 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에 얘들아 7, 5, 3이라는 게 있었다고 치자. 그거랑 14, 16이 있다고 쳐볼게. 됐냐? 이 둘은 무슨 도형이지 서로? 닮음. 1대2 닮음이잖아. 닮음하면 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당연히 삼각비, 삼각함수의 값도 똑같겠지. 내 말 이해 가요? 됐니? 이 비율만 유지가 되면 어차피 각은 항상 일정할 거라고. 결론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구할 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삼각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 말인지 이해 갈까? 2번에서 뭐 구하래? 또 최대인 각의 크기, 변의 길이 가장 큰 거, 요 놈이네. 그래서 우리는 또 코사인 A를 구할 겁니다. 2배. 5K, 3K 써야 되는데 그냥 5랑 3 써도 된다고.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5제곱에 3제곱에 7제곱 빼주시면 됩니다. 253. 얘는 바로 이쁜 게 있네요. 자, 9 빼기 49 마이너스 40, 25. 얼마? 마이너스 15. 야, 거의 뭐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 120도.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자, 17번, 18번까지 얘는 한 번에 둘 다 풀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7번을 보니까, 야, 비율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것도 결국엔 뭐 내항곱, 외항곱 이렇게 된 형태란 말이야, 사실은. 다시, 이렇게 사인에 관련된 식을 줘놓고 너희한테 뭐 구하래? 삼각비를 구하란 얘기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비율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인의 비율은 변의 길이 B랑 같으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A 대 B 대 C의 비율이 얼마야? 쌤 6대 2 루트 3대 3 죽는다. 3A는 2B랑 같으면 3대 2야? 싸우자는 얘기죠. 2대 3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원래는 정석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 는 K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A는 6분의 K고 B는 2루트 3분의 K며 C는 3분의 K다를 써서 비율을 찾아야 돼요. 이 상태로 6분의 1 대 2루트 3분의 1 대 3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했더니 어때? 개귀찮아. 맞아. 결론. 정확하게 얼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대입하세요. 똑같아질 수 있는 걸. 괜찮아요. 비율이니까. 공배수 느낌으로 생각해. 뭘 만드는 게 가장 이쁘겠냐? 12일 것 같아. A는 2. 그때 B는 얼만데? 2루트 3. 그때 C는 얼마고? 4. 때려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귀찮으니까. 괜찮냐? 야, 그러면 한 번 더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비율이니까. 그냥 A는 1로 잡고요. B는 루트 3으로 잡고요. C는 2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자, 뭐 구하래? A의 크기니까 코사인 A만 구하면 된다. 코사인 A는 2배 루트 3 곱하기 2 분의 루트 3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됐어요? 얼마? 4루트 3분의 6.
맞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요? 2 하나 약분되죠? 그럼 바로 보여야 돼. 3은 루트 3 제곱이야. 하나 약분된다. 2분의 루트 3입니다. A는 30도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됐냐? 오케이. 자, 18번. 우리 삼각형이라는 말이 무기가 되는 문제.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 180도. 그래서 주어진 식은 사실 뭐였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이며 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각변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사인 C고요. 사인 A며 사인 B입니다. 맞아. 근데 요놈들의 비율이 7대 5대 6이래요. 끝났네. 이거 순서대로 쓸게 그냥. C 순서대로 써도 되죠? C 대 A 대 B가 7, 5, 6이래요. 됐냐? 그럼 내가 구할 게 뭔데? 코사인, 삼각비만 구하면 돼. 비율만 알면 돼. 그러면 그냥 A를 5라고 생각하시라고. B도 6이라고 생각하시라고. C도 7이라고 생각하라고. 원래 정석은 이게 맞다고.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비율 문제에선 어차피 약분된다고. 삼각 B를 구하는 문제에서. 뭔지 알겠죠? 몇 번 강조했어. 최대한 편하게 풀란 내용이야. 자, 그때 최소인 각 밑줄, 최소인 변의 길이입니다. 각이 최대면 변도 최대야. 각이 최소면 변도 최소야. 대변이 최소일 때.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코사인 A를 구하라는 문제였고요. 이육칠 6제곱 7제곱 빼기 5제곱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2, 4에 3, 6 나오니까 60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 2, 4 2,4에 3, 6 60 맞냐? 그치? 됐어? 네, 그럼 약분해서 14분의 10 7분의 5 코사인 A는 7분의 5라는 값이 나오네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줄게요. 자, 19번.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 모양 결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모양 결정은 누가 한다고 얘들아? 변의 길이의 관계식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각이 나오면 다 변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현재 사인 A는 2배의 코사인 B, 사인 C라고 적혀 있어. 근데 삼각형 모양을 결정해 달래. 그럼 아까 말했다. 겁먹지 말고 얘는 그냥 A다. 얘도 그냥 C인 거야. 2R분의 A, 2R분의 C를 써야 되지만 2R 어차피 날라갈 거 아니겠냐 그러면. 됐냐? 네. 그 다음에 2배 코사인 B가 문제야. 어쩔 수 없어. 써야 돼요. 2배의 AC. A제곱, C제곱, 마 B제곱 써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최대한 너희를 너무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약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줄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뭐해? 분모 곱해. 그러면 A제곱은 A제곱, C제곱, 마 B제곱. 얼라리 A제곱 사라지겠네. B제곱은 C제곱. 너무 쉽네요. 무슨 삼각형?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쓰면 돼요. 얘들아 겁먹지 말고 쓰면 된다. 됐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0번이랑 겹치는 것 같으니까 20번 그리고 21번까지 그냥 한 번에 해봅시다. 자, 일단 20번은 뭐 그냥 똑같아요. A에 2BC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에 2AC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서 EC 정도는 곱해서 없애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분모에 갖고 있던 거 양변에 AB를 곱하시면 얘는 A가 사라지면서 B제곱이 될 거며 얘는 B가 사라지면서 A제곱이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정리. 분모 일단 다 없애고. 그러면 A제곱, B제곱 그냥 전개하자. 몇 개 안 되니까. 우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정리. 됐냐? 괜찮니? 야, 그러면 딱 어떻게 보이니 얘들아? 어떻게 묶어야 될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A 4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B 4제곱이 있어요. 마찬가지 저 넘어가면 우변으로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보입니까? 앞에 두 놈 합차 공식 B제곱이죠. 어우, 됐다. 뒤에 두 놈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묶입니다.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여요, 얘들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인수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다르되 절대 0일 수 없다. 맞죠? 그럼 끝났네. 무조건 얘가 0이네. 뭐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니? 자, 근데 이 마지막 줄을 안 해도 되는 거 한번 체크. 얘를 빨리 눈치챘으면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아니다를 눈치챘으면 나눠도 돼. 0이 아니면 나눠도 돼, 얘들아. 0이 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양변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눠버려서 바로 그냥 피타고라스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면 더 좋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줄 더 쓸 필요는 없잖아. 됐죠? 오케이. 자, 21번은 이렇게 삼각형 내각의 합과 같은 조건이 나오면 얘가 180도에서 C 뺀 거다라고 바로 읽히셔야 돼요. 알겠죠?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 19번 문제처럼. 자, 그러면 이 식은 얘들아 sin A 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 B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냐? 사인들은 다 변의 길이로 바꿔서. 그러면 A의 는 2배의 코사인 C가 된다. 각변환 하세요. 곱하기 B까지. 그래서 A는 2의 2A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B. 그러면 B약분 2약분. 됐니? 뭐 나와? A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사라지죠. B제곱 C제곱 같아. 답은 1번이었다. 좋아. 8쪽까지만 하자. 8쪽까지. 쟤 괜찮아? 모양 결정은 오히려 워낙 자주 나와서 1학년 때부터 적응 여러 번 겪어보면 할만합니다. 22번. 얘들아, 원판 모양이 깨져 있는데 얘를 다시 그리고 싶어. 다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건 무시하고 그냥 원이 있는데 반지름 구하고 싶대. 괜찮죠? 그래서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 그 다음 6, 그 다음 8. 야, 이거 아까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냐? 없었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몇 번이야? 어디야? 여기 있다. 10,
15-2번. 15-2번 변의 길이 3개 준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 반지름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각 하나 잡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얼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해? 걔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뭐 하면 돼? 사인 세타분의 8은 2R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서 라지 R 구하면 됩니다. 계산 안 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코사인 세타 구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 맨 아래 사인 법칙 공식에 대입해서 라지 R 값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됐냐? 네. 자, 그러면 아래 문제도 얘들아 똑같아요. 뭐 트랙 안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요, 얘들아. 그냥 안쪽에 원이 하나가 있는데 나한테 5랑 4라는 길이를 줬고 끼인강 60을 준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문제야? 15-1번이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원 주고 변 길이 2개 주고 가운데 끼인각 줬다고. 거기다 적어놔요. 그냥 22번에는 15-2번이었고 얘는 23번에는 15-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23번에는 15-1이랑 똑같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말만 다르게 한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네. 안 풀겠다는 소리죠. 자, 2, 4번만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면 네, 마무리 합시다. 자,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편의상 높이를 x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야, 근데 맨 아래 밑면에 있는 요 삼각형 최종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랑 붙어있는 요놈의 길이를 먼저 체크합시다. 루트 3x죠. 2대1 때 루트 3. 뒤에 있는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나는 요 길이가 x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1대1 때 루트 2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뭐를 이용해서 밑면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루트 3x와 x라는 길이를 갖는데 요게 30도면 얘가 10이라는 실제 길이가 나왔어. 모르는 문자 하나니까 식 하나 세우면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 10의 제곱은 루트 3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개 곱한 거 코사인 30도. 됐죠? 바로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설명하려고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100은 3, 1, 4x제곱.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므로 마이너스 3x제곱. 어이, 너무 쉽네요. x는 10 나온다. 그래서 높이가 10이었다. 고생했다.